아침에 건강을 위해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를 당근 주스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당근을 생으로 갈아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믹서에 넣어 마십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드시면 당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정성껏 주스를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당근과 사과를 같이 넣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소문도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지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고 당근의 영양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아침에 마시기 좋은 당근 사과 주스, 또 하나는 아보카도와도 잘 어울리는 프랑스식 당근 라페입니다. 둘 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아주 유익한 조합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만 있어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을 통해 아침 한 끼가 얼마나 건강하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야겠지요. 바로 당근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손질하느냐입니다. 주스를 만들거나 라페를 준비할 때 대부분 당근의 껍질을 필러로 벗겨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껍질 가까운 부분에야말로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겉은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당근의 껍질은 잘만 닦아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필러 대신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문질러주면 흙과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되면서 껍질의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근을 손질할 때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강릉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도 필러 대신 솔을 사용한 이후로 당근의 풍미가 더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삶아도 향이 좋고 단맛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고를 때는 크고 굵은 것보다는 약간 작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고 오래된 당근은 안쪽이 푸석푸석하거나 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당근은 육질이 촘촘하고 단맛이 살아있어 주스나 라페로 활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또 한 가지, 당근을 사올 때는 가능하면 국내산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산 당근과 비교했을 때 향과 맛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만들려는 건강 레시피처럼 생으로 혹은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을 잘 고르고 제대로 손질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당근을 어떻게 익혀야 영양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을 깨끗이 손질한 다음에는 익히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근은 예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들어본 비타민 A로 변환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열을 가해서 익히면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6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볍게 찌는 방식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흡수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끓는 찜기에 당근을 강불해서 약 3분 정도만 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오래 찌면 물러지고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강한 열로 빠르게 익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찐 당근은 식감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배어나와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먹기 편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당근을 익히면 그 자체의 단맛이 살짝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고 아이들이나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이순철님 76세 은 예전에는 생으로 갈아서 마셨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배에 부담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송에서 당근을 살짝 찌면 좋다는 말을 듣고 실천해 보았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속이 편안하고 화장실도 더 잘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만큼 작은 차이가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근을 찌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재료와 함께 섞어야 영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익힌 당근과 궁합이 잘 맞는 조합,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과와의 관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근을 잘 찐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재료와 함께 섞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사과는 당근과 맛의 조화도 좋고 식감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근과 사과는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생당근과 생사과를 함께 섞으면 당근 안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아스콜베이트 오엑스데이스라는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C를 분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당근을 미리 익히면 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당근을 살짝 찐 다음 사과와 함께 갈면 영양소를 해치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냥 주스만 마시는 것보다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맛에도 깊이가 생기고 장에도 좋은 지방이 더해지기 때문에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지훈님 74세 은 눈이 침침해져서 병원을 자주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답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근 주스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마시는 방법을 알게 되어 3개월간 실천해 보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까운 글씨도 훨씬 또렷이 보이고 눈이 덜 피곤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생활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당근은 적절히 익혔고 사과는 잘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었으며 올리브 오일로 흡수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모든 재료를 이용해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스 만드는 실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당근 사과 주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당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솔로 깨끗이 닦은 후 작게 썰어서 찜기에 넣고 강한 불에서 3분간 찌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너무 얇게 자르면 흐물흐물해지기 쉬우니 두께는 약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찐 당근은 그대로 믹서기에 넣지 말고 반드시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갈면 믹서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영양소 손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근이 식는 동안에는 사과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사과 역시 껍질은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고 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많이 먹을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믹서기에 사과와 당근을 넣은 후에는 물 800cc 정도를 넣고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믹서기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1분 이상 충분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어주면 단맛이 더 살아나고 맛의 밸런스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손가락 3마디 정도의 소금을 집어서 넣는 것이 적당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을 해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스를 다 갈았으면 병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면 되는데요. 500cc 유리병 3개 분량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병씩 3일간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면 되고 먹기 전에 반드시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넣고 흔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갈 때 넣기보다 마시기 직전에 넣는 것이 풍미도 더 좋고 신선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사과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를 깨우는 좋은 습관이고 몸을 다스리는 자연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한 잔의 주스는 준비되었으니 다음으로는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당근 요리 라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잔의 주스도 좋지만 어떤 날은 씹는 식감이 있는 음식이 더 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또 하나의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요리, 바로 당근 라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라페는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로 김치처럼 오래 발효시키지 않아도 되고 재료도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강 반찬입니다. 먼저 당근은 작고 단단한 것으로 3개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크림치즈와 아보카도 샌드위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당근은 껍질째 사용하고 세척 후에 채칼로 가늘게 채 썰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자르기보다 채칼을 이용하면 일정한 두께로 썰 수 있어 식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 썬 당근은 먼저 굵은 소금 한 큰술 정도를 넣고 50분 정도 절여주시면 식감이 더 단단하고 아삭해지며 드레싱도 더 잘 배어들게 됩니다.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치면 당근 특유의 씁쓸한 맛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꼭 절이는 과정은 거쳐주세요. 절인 당근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도 오래되고 무르지 않아 더욱 좋습니다. 이제 드레싱을 만들 차례입니다. 설탕 1큰술, 레몬즙 1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1.5큰술, 후추 약간,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모두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단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혹은 올리고당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드레싱을 준비한 후 절인 당근에 넣고 손으로 가볍게 버무리면 라페가 완성됩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시는 최명자님 75세 은 매일 아침 김치 대신 당근 라페를 드시며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짜지 않고 상큼하면서도 씹는 즐거움이 있어 아침 식사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이렇게 만든 라페는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 2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단,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살아나니 가능한 하루는 냉장 숙성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 라페를 활용해 더욱 든든한 한 끼를 만드는 방법, 아보카도 라페 샌드위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근 라페까지 완성되었으니 이것을 활용해 더 든든하고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만들 차례입니다. 아침에 특별한 반찬 없이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 영양은 가득한 메뉴, 바로 아보카도 라페 샌드위치입니다. 단순히 빵 사이에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준비할 재료는 바게트빵, 아보카도, 크림치즈, 그리고 꿀 약간입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까맣고 살짝 말랑한 것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숟가락이나 손으로 껍질을 벗겨내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칼끝만 이용해서 얇게 썰어야 모양이 예쁘게 유지되며 너무 무르지 않게 썰려 식감도 좋습니다. 크림치즈는 약 50g 정도 준비하시고 여기에 꿀을 작은 숟갈로 하나 정도 섞어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자연스럽게 배어듭니다.
그냥 바르는 것보다 섞어서 사용하면 식감이 더 크리미해져 아보카도와도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 빵을 반으로 가르고 크림치즈 혼합물을 먼저 얇게 바른 뒤 그 위에 아보카도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당근 라페를 듬뿍 올려주세요. 빵을 먹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근 라페와 아보카도를 즐기기 위한 샌드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라페를 한 번에 많이 얹어 식감과 풍미를 충분히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살짝 뿌려주면 빵이 더 촉촉해지고 전체 조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나 이가 약해 딱딱한 음식을 피하시는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아보카도 라페 샌드위치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균형 잡혀 있고 손님 대접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당근의 진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당근이라는 익숙한 식재료 하나를 가지고도 주스와 반찬, 그리고 샌드위치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당근 사과 주스와 라페 샌드위치는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시간도 짧지만 몸에 주는 이로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한 것을 찾게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속이 편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지요. 당근은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시력을 도와주는 베타카로틴, 장 건강을 지켜주는 식이섬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와 C까지. 특히 오늘처럼 사과,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은 물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또한 이 음식들은 모두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아침 식사로도 부담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 소화 문제 등으로 식단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께도 안전하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따뜻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우리 삶의 리듬을 조절하고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근을 씻고 찌고 사과를 자르고 병에 담는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어느새 나만의 건강한 루틴이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함이 덜하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하루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이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주스와 한 입의 라페, 그 소소한 선택이 쌓여 인생을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근으로 나를 돌보는 아침,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